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수영장에 오다 보면 다양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스로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킥판이 자꾸 빠져서 모양새가 빠지는 경우,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해, 질투, 시기, 험담 등 불필요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한잔 하기까지 하면 집에 밥숟가락 개수를 알 정도로 친해지는 사이가 됩니다. 거기다 서로서로 아는 언니 동생까지 수영장에 데려와 소개를 해주니 사교 모임은 훨씬 확장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 사람과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고 사회성이 좋다, 친화력이 좋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새 젊은 친구들에게는 인싸 파워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끼와 친화력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수영장에서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활기차고 싹싹하게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묻는 것은 너무 좋기는 한데, 사적인 감정과 자신의 가치관을 모두 드러내는 부분은 사실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초급반에서 만난 미영씨와 영숙씨는 수영이 가장 힘든 시기에 마음도 잘 맞고 운동도 잘 되어 오랫동안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가끔은 카페에서 커피를 먹으며 집안 고민은 물론 아이들 공부 방식 문제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 된 미영씨와 영숙씨는 연수반으로 넘어온 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아침 10시 주부 타임에서는 친자매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수영장에서 미영씨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영숙씨에게 막 따지는데요. 우리 남편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 네가 이야기했니? 라고 합니다. 영숙씨는 어이가 없다듯이 야, 그런 걸 내가 왜 이야기하고 다니니? 라고 반박합니다. 미영씨는 그러면 중국반 영자 언니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데 내 남편 옷에 여자 향수 나는 거 그 이야기한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자 영숙씨는 기억이 난다듯이 혹시라도 네가 잘못될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숙씨는 친구로서 미영씨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이혼 전문가 영자 언니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요. 미영씨도 중국반 영자 언니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먼저 말을 했는데 본인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있었지? 미영씨는 영숙이 전현이 본인의 가정사를 아무데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생각하여 수영장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요. 영숙씨 역시 미영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분야 전문가인 영자 언니에게 좋은 뜻으로 자문을 구한 것인데 본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절대 먼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가장 친했던 미영씨와 영숙씨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미영씨는 자신의 가정사를 수영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현재 수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미영씨와 영숙씨는 친자매처럼 수영장에서 가깝고 친하게 지내왔지만 사적인 감정까지 모두 오픈한 미영씨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영숙씨 입장에서는 막 소문을 퍼뜨리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분야 전문가 돌싱 영자 언니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단순히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영숙씨는 어차피 미영씨 본인이 영자 언니를 찾아가 상담을 구했는데 이래 알게 되나 저래 알게 되나 어차피 영자 언니가 알게 되는데 뭔 상관이야? 본인을 입산년으로 말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빡이 치는데요. 결론적으로 미영씨와 영숙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분명합니다. 애초에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왼수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첫째, 부정적 감정을 아무에게 털어놓지 마라. 자신과 조금 친하다고 취향이 비슷하다고 섣불리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흥도 많지만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슴속에 슬픔과 분노가 쌓여있어도 참고 지내야 되며 새벽부터 일어나 강도 높은 노동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고유의 소주 한잔하면서 모든 것을 풀자라고 하는데 할 말 못할 말을 회식 자리에서 모두 뱉는 과정에서도 기분 안 좋은 사람은 꼭 있습니다. 결국 술로 인해 몸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해결책은 없고 감정 싸움과 앙금만 남은 채 그냥 그런 사이로 지내는 것이죠. 둘째, 부정적인 감정, 이거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 속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근인기는 당나귀기라는 말이 있듯이 말의 통신보안은 없고 소문만 무성해져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 낯선 여인의 향수가 난다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의 진한 향이 남편 옷에 스며들 수도 있는 것이며 다양한 변수는 존재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서 무조건 조져야 한다, 의심해야 한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말 못할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해소될지는 모르나 그 뒷감당은 오로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 혼자 평형 속도가 너무 늦어 고민이다. 남들은 다 중급반으로 넘어가는데 나 혼자 초급반이다. 어떡해? 누구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지만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땀 흘리고 더 많은 시간을 물에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죠. 사소한 작은 일부터 남들과 비교되는 그 과정까지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나만의 페이스가 있으니 너희들은 제 갈 길 가라라는 이 샹마이웨이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을 누구는 불행, 또 누구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다른 이의 이래라 저래라 말에 휘둘려 자신의 생각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수영이 잘 되든 말든 스스로 경험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샹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셋째, 수영장 회원들과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친하고 편하게 지내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되 부정적 감정까지 털어놓지 말자입니다. 조금은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멈추기도 어려집니다. 또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뱉은 말, 이미 보여준 속마음을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중간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만 잘 지켜준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언니, 누나, 형님, 아우의 호칭이 생깁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훨씬 돈독해지고 정이 쌓이기도 합니다. 너무 편한 상대로 생각한 나머지 너는 다 좋은데 이게 아쉽다. 너는 이런 부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수영으로 맺어진 인연이 수영 자세가 아닌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할 말, 할의 자세.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타인과 감정을 나누되 털어놓음 자체에 중독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장에서 옆 회원들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활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